네, 안녕하세요. 박창식입니다. 문화재 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예. 뭐 아까도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좀 나오셨지만, 최근에 공옥진 선생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아시고 계시죠? 예. 그분이 가지고 있던 예술에 대한 어떤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걸 전수할 분이 없으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청장님 쪽에 있는 식구들이나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승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그냥 잃어버리고, 이런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고치시켜줘야 되는 곳이 문화재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또 그런 전승을 하려면 결국 이제 그쪽에 대한 어떤 인력이나 이런 어떤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열악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왜 전수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승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게, 요새 삶에서 수요가 그런 종목들이 급격하게,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그런 것이 들면 문제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전통문화학교나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을 많은 좀 공부를 해서 소위 말해서 그런 쪽에 전승을 할 분,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그런 전승자에 가서 사사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예. 이게 가능하지.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가면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결국은 정부에서 주는 돈 갖고 아까도 여러 개 나왔지만 어디 이상한 곳에 투자를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보다 그런 쪽에 열악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예, 저희도 어떠신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무형문화유산 보존 전승 활성화 쪽에는 법제부터 해서 제도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최대한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 환수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문화재가 보면은 자료를 보면 한 15만 점이 한 20여 개국에 널려 있습니다, 이게. 조사된 바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문화재 가치를 다 확인을 하고 계신 건가요? 15만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목록 조사가 돼 있고요. 네. 출처나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이런 15만 점이 지금 어느 위치에 누가 갖고 있는 거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목록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서 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대다수가 보통. 거기에서 건너갔을 때 우리 물건 사서 간 사람들이 있을 거고, 예. 뺏어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음성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협상이 잘 된다면, 한 1년 정도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다시 건너가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불법 약탈된 거는 저희가 환수를 강력하게 추진하지만, 그게 적법하게 반출된 경우에는 그쪽 권리를 인정해야 되니까, 다만 그 경우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든지, 또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같이 전시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또 이렇게 마련하고,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본이 한 44% 정도, 미국이 한 28%, 그 외가 독일 7.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른 나라의 문화재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확인된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역으로, 그네들 문화재가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예. 제가 말씀드린 건 합법적으로, 예.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네 입장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네. 다음은 장관님께 아까 제가 마지막에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한류기획단이라는 거를 네. 전 개인적으로도 한류기획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 자체가 그냥 한류기획단이 아니라 여야 관계없고, 여야가 무슨 문화의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한류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어떤 경제, 스포츠,
어떤 이런 모든 망라에서 범한류 기획단을 조직을 해서 앞으로 창구를 좀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영화, 드라마 이런 쪽이 아프리카에 가서 번역이 잘못되는 경우가, 물론 지금 아리랑 TV 이런 쪽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서 이사 가는 장면이 잘못 보면 헤어지는 걸로 돼 있고 자막이, 그래도 그걸 보고 웃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해줄 창구를 일어나야 앞으로 우리 문화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한류 기획단을 만약에 장관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인지.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문화부 안에는 이제 한류 기획 진흥단을 만들었고요. 네네. 왜냐하면 기획단이라면 국가 정부가 너무 나서게 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서 혐한류, 뭐 반한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네.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한류라는 게 지금은 일반 시장에 맡기기는 너무 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영국이나 카나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에 기본적으로 문화의 어떤 이런 어떤 코드를 하나 집어넣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려면 이런 한류를 제대로 개성시켜야지. 지난 장관님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 이걸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만 합니다. 물론 전체 큰 개입은 어렵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을 창구는 제대로 마련해 줘야지 가지 않느냐. 예, 시장에 그냥 맡기게 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태국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일본에 가서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은 그 공개는 안 됐지만 아주 안 좋은 일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결국 폄한류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대규모의 한류 기획단을 만드는 게 지금 한류 하지만 국회도 한류, 뭐 지방자치단체 한류, 각 대학에도 한류가 참 많습니다. 이게 노도도 한류 전도사고 한류 책임자고 장관님도 한류를 굉장히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한류 기획단이 저는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런 게, 네, 저희도 처음에는 한류 기획단 하려다가, 그게 이제 정부가 너무 앞서가지고 이끌어가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류 문화 진흥단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직영부나 농선식품부나 또는 국토해양보고 다른 부처와 지금 MOU를 맺고 있고, 정경련하고 무역협회하고도 지금 계속 일을 해나가고, 또 전문가 그룹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제 차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을 저희가 한류와 관련돼서 한 5천억 정도를 지금 요구해 놨기 때문에 이게 되면 내년부터는 뭔가 좀 다른 형태의 좀 더 네. 구체화시킬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지금 새로운 소녀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아바타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 먹고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제가 질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박창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민주통합당의 심의민 의원님 순서가 먼저신데요. 예.